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을바람 월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또 오랜만이네요. 네, 4달 만에 뵙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아이온큐 기업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보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거의 3배, 4배씩 뛰면서 상당히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때가 몇 달? 5달러 했었나요? 네, 5, 6불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오늘 날짜로 16달러. 16. 저저번 주인가가 2달러 가까이 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21불까지 갔었어요. 와, 4배 올랐었네요. 네. 근데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일단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시점을 엔비디아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젠슨 황이 나와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챗GPT가 빵 터지면서 양자 컴퓨터가 AI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기타 양자주들도 같이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도 같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AI 수혜주 하면 그래픽 카드. 그것까지는 다들 알아요, 이제. 네네. 근데 양자랑 AI랑 무슨 상관이냐?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 투자했던 2, 3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사실들인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밝혀진 사실이 머신러닝을 할 때 그 모델을 훈련시킬 때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있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고전적인 방식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100배, 1000배 정도 덜 반복해도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이제 AI 발전에 양자 컴퓨터는 필수다 이런 인식이 좀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대감만으로 3배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기대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IBM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에서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연을 하면서 좀 더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초전도체랑도 연관이 있었어요? 초전도체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초전도체 방식을 쓰고 있는 양자 컴퓨터 진영이 있어요.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이라는 걸 쓰는데 이제 극조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큰 냉동고, 큰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더 올랐는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은 연관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엔비디아랑 초전도체 두 개가 만나면서 수혜주가 이렇게 됐고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에도 많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막 양자 관련주는 막 올라가는데 어떤 겁니까?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굳이 뽑아보자면 양자 통신을 하고 있는 뭐 주요 통신사들 정도? 그래서 좀 너무 테마적 성향이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는 그런 거랑은 연관은 없는 거다. 네네네. 그럼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크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학술기관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키스트나 카이스트나. 그래서 기업 쪽으로는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럼 미국에는 미국은 뭐 일단 크게 보면은 구글, IBM 그런 이제 빅테크들이 있고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요. 직접 제조는 안 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제 순수 양자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뭐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등등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네요. 네, 저는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 보니까 네네. 양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화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진 기업들과 고전 컴퓨터 기업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거기서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뭐 개발 키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회사 하나 인수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엔비디아는 좀 득을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깊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굳이 빅테크가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탤런트 풀이 좁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좁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인재가 없다. 네, 스타트업이 개발하면은 사서 쓰면 된다 이런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쵸. 뭐 풍부해야 돈을 많이 준다 해야 넘어오고 이러는 그런 애초에 기술을 가진 연구 인력들이 세운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거나 제휴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을 확보한다. 네,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IBM을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한 그 작은 기업 한 3개 정도밖에 없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는 뛰어드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들이 적기 때문에. 구글과 IBM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기업은 이제 아이온큐긴 하지만 그 다음은 IBM 정도 2개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구글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는 최고 양자 책임자가 발표한 것도 봤는데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고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2028년, 30년에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5, 6년 뒤면은
불확실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인재도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인재라고 해봐도 예. 이제 학교에서 괜찮은 팀을 하나 인수한 정도지 생각보다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영화학과 졸업생들 한 4명 뽑아놓고 네네. 지금 영화팀 꾸렸다, 제작사 꾸렸다.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라서 대기업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또 마침 또 올라가게 된 네네, 계기도 있다. 맞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는 한국인 비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 네. 이제 아이언큐를 말씀하시는 예. 거면은 지금 30% 정도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측에 많이 물어봐요. 이런 부분 걱정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게 개인 투자자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이나 정부 측에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정부랑도 그 양자 인력을 양성한 MOU도 체결을 했고 한국이 특별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시장이 넓어지면 뭐 이런 투자자들의 다양성도 확보가 될 거니까 굳이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안 알려진 기업일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깊이 다루기도 했고 제가 나 때문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제2의 테슬라를 찾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시즌에 한창 네. 제2의 테슬라 대게 네. 뭐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기술 되게 좋아하고 좀 신기술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높고. 그쵸.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네. 근데 30% 정도면 그냥 한국인이 인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주주들 신경을 써줘서 뭐 연례 행사 같은 것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갔다 와봤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만약 한국인이 아니었으면은 못 가봤었겠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나고 애널리스트 데이 처음으로 한 거라면서요?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요약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땠나요? 이게 우선 애널리스트 데이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네네. 그대로 그냥 떨어진 상태로 끝났거든요. 네네. 기대감이 없었고 네. 맞췄을 때 실망감도 없었어요. 무난했다. 네. 이겁니까? 네,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아,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특별하게 나온 소식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기술적으로 잘 진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아이언큐 사장님 피터 챕맨 CEO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양자 컴퓨터의 챗 GPT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2025년에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로도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기업들이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제품 발표가 있는데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추석 때 아닌가요? 네, 추석 연휴 바로 이야. 전날인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추석 연휴 전날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러면 신모델이라고 했는데 신모델이니까 뭐 미리 힌트를 준 게 많지는 않겠지만 대략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오류를 줄여가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협소한 분야부터 가져가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유럽의 컨설팅 펌 하나랑도 양자적인 컨설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자파타 AI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거기랑 이제 생성형 AI, 그 챗GPT 그거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만들겠다라고 나오면서 그래픽카드 건너뛰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축구장 사이즈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은 지금 성능을 발전시키는데 바쁜데 아이언큐는 가격도 떨어뜨리고 소형화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 시점을 언제쯤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말부터 이제 제조는 들어가고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 그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들을 뭐 공급 계약들 같은 거 체결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024년부터 25년부터는 쭉쭉쭉 제조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랑 이 아이언큐랑 기술 격차 몇 년 정도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게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그쵸. 자기 회사의 기술력을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채용하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이언큐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지금 60명을 넘게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구글은 한 20-30명, IBM 1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60명 중에 40명을 제조 공장에 넣는 인력이거든요. 근데 공장에 그만큼 뽑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미 수요나 계약이 나와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지금 제조 인력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연구소 단계니까.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는 건 결국 어딘가 판매된 곳이 정해진 곳이 있을 거고 네네. 납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누가 받기로 뭐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지 말라고 똑같네. 힌트를 이렇게 조금씩 줍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작은 계약 하지 않고 매우 큰 계약들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얼마 전에 스위스 퀀텀 바젤이라는 그 학술 기관에 양자 컴퓨터 2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3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도 한 대에 뭐 200억, 100억은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가가 견고한 매출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50대 팔면 매출 1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양산하는 데서는 1년에 몇 대 나온다 이런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산이랑 좀 다른 게 양자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산이라기보다는 빌트 오더라 그러죠.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만들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27일 날 발표가 있는데 그게 그 뭐야 아이온큐 데이인가요? 무슨 그게 데이인가요? 퀀텀 월드 컨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양자 세계의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양자 석학들이 다 모여서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술 학회 같은 거네요. 네, 뭐 학계에서도 오고 정부, 대기업들, 소기업들 다 모입니다. 거기서 발표를 한다. 네, 거기서 이미 내걸어놨어요. 신제품 출시할 거고 네. 중대한 사항을 발표할 거다라고 하고 네. 이제 CEO와 그 김정상 교수님, 네. CTO가 같이 자리를 하는데 네. 그 두 분이 한 행사에 나가서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기술 학회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CTO들이 참석하는 거죠. 네, 그렇죠. 기술자 협회다 보니까. 네. 근데 CEO가 온다는 거는 사업과 뭔가 연관된 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좀 잡힐만한 거 있어요? 뭐 일단 제가 추측하는 건 머신러닝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첫 양자 우위를 보이는 양자 컴퓨터가 출시가 될 거고 뭐 그 외에 나올 법한 거는 뭐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 확률로 뭐 인수합병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 QWC라는 행사 자체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터트리려고 일부러 어제도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지금 양자라는 분야 자체가 우리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자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태동기고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협회를 더 중시 여겼다. 그렇게 볼 수도 그런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던 게 이제 M&A 이야기가 계속 설만 돌아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질문한 사람도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예. 굳이 답변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 측에 물어봤을 때 검토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아이온큐 지켜봐왔던 분들의 중론은 뭐냐면 이제 빅테크들도 양자 컴퓨터가 조금씩 커가는 걸 보니까 가치 평가 정도는 들어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희 집 앞에 뭐 로봇 회사가 있었는데 방문을 하자고 2번 요청을 했어요. 네네.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인가 반년 뒤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더라고요. 난리 난 그 주식. 무지개 로봇.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철통 보완을 했구나. 오히려 철통 보완을 했다라는 게 진짜 물음표인 거예요. 뭘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제일 아이온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이제 아이온큐의 설립자들의 이념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해먹겠다 이런 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방향성인데 뭐 이미 아이온큐는 6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부족한 부분 면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면이 뭘까요? 일단 그 경쟁사인 IBM을 보면은 IBM은 지금 전 세계 거점에다가 양자 컴퓨터를 뿌리고 그 플랫폼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한 3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시애틀, 캐나다, 유럽, 그 아시아도 지금 거점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선점을 해버리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기술 표준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IBM이 아닌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뭐 잠재적으로 테슬라 이런 데가 접근을 하면 충분히 저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술 개발을 하도 빨리 도입해서 이걸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것들로 판매가 되려면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영업도 있어야 해야 되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개발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 빅테크인데요? 진짜로? 인수할 그 만한 회사들이? 빅테크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게 어제도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는
20년 뒤에 구글, 아마존을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뭐 마케팅이나 영업 쪽 임원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출신, 구글 출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들이거든요. 그거를 제일 불리시한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CEO? 이분이 어디 아마존 CEO는 출신 아니에요? 아마존 네. 프라임을 만든 기술 네. 책임자 출신이죠. 그럼 아마존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많다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블루 오리진이나 네. AWS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죠. 아마존이 거기서 태동을 했으니까. 워렌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그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한국말로 신주? 그러니까 우리 사주 네, 뭐 이런 거 그런 네. 거를 아마존이 한 7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행사에서 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럼 뭐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았었던 거예요? 아마존이 워렌트를 샀으니까 이제 투자를 한 셈이죠. 간접적으로. 제조 담당, 그 공장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도 이제 블루 오리진 출신이고. 생각해보니까 아마존 유통망을 쓰면은 이걸 가지고 있고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마소나 뭐 이런 회사들 대비 유통을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확보해서 하드웨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구축하고 들어갈 방법도 충분히 가능성은 네,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력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이력인지 그게 그 말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분이 뭐 키워서 엑시트한 거면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되니까 나쁜 방향으로 한 사람은 아니고 유망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선도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키워서 팔고 또 다른 유망 기술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엑시트 전문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그냥 뭐 다 예측이니까 맞춰봅시다. 자, 어느 기업이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저는 단연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외로 생각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 아이언큐 투자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많이 바라고 있는 이유가 좀 도조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큰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고정 컴퓨터로 그 수많은 데이터 처리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언젠가는 양적 컴퓨터라는 게 있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저는 뭐 1, 2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그런 혁신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꼭 아이언큐가 아니더라도 테슬라가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가 아니더라도 양자 팀을 꾸려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거 외에도 최근에 아이언큐가 뭘 하고 있냐면 현대자동차랑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완성을 위해서 도로 표지판이나 이제 물체들을 인식하는 머신러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 완성을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또 아이언큐 주가 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네네. 또 CEO랑 똑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팔고 뭐 다른 거 투자해볼까? 네네, 뭐 그런 그쵸. 고민을 안 해봤어요. 보통 주식이라는 걸 평생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그런 투자자도 있고 아닌 투자자도 있거든요. 매도 의향도 있습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장님이랑 같이 본사 가서 임원들도 만났고 뭐 얼마 전에도 또 공동 설립자분들이랑 티타임도 가지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아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아이언큐가 1등을 유지한다면 저는 뭐 평생 가져가고 딸한테도 증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1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네. 그리고 뭐 좋은 기업들 많지만 아이언큐는 아직 작잖아요. 네. 충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기는 번 돈으로 또 네네. 계속 더 태울 거예요? 일단 저는 목표 수량은 채웠고요. 저는 거의 뭐 2억이 넘게 2년 전에 넣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큰 리스크를 졌다라고 보고 아이언큐 다음으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 있으세요? ARM?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놓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테슬라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양자 주식 중에는 제가 또 눈여겨보는 기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파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이에요? 이거는 영국 기업인데 예. 실리콘밸리로 지금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여긴 뭐 하는 데냐면 이 양자 컴퓨터가 어려우니까 쉽게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뭐 아이언큐나 아까 말씀드린 IBM, 구글이랑 다 협력을 하고 있고 예. 내년 1분기에 상장을 해요. 거래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뉴욕까지 올라가 있어요? 스펙 상장할 계획이고 예. 그래서 거기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시총이 작아요, 그거는? 시총은 지금은 아직 합병을 안 했으니까 예. 제가 정확한 가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인가 200억 불인가
네, 그 정도로 지금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네. CEO가 설립자가 약간 그 중국계 출신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민감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부초병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럴 수 있다. 테슬라를 좋게 본 이유는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양자랑 연관돼서 좋게 본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전기차만 보고 테슬라 가치를 절하를 많이 하는데 전기차는 하나의 사업일 뿐이지 뭐 AI나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더 크게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동감을 하거든요. 우선 저 미국 갔을 때보다 네네.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때 표정 진짜 안 좋았죠. 네. 그때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의 표정이 제일 어두울 때가 터널의 끝이다. 그때 진짜 살려고 어플까지 키셨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까지 따로 돈 주고 신청했어요. 그때는 예, 제가 가진 주식도 안 좋을 때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돌아올 때쯤 되니까 더블 돼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니까 또 못 사더라고요. 그러고서 떠오르니까 또 못 사고 계속 놓치더라고요. 그럼 네, 지금 몇 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25,000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평당가는 한 5불 정도 와, 25,000주면 지금이 16불이니까. 거. 네. 4억 불에다 하면 와, 양도세 좀 내겠네요. 증여해야죠, 딸한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양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주식은 아이온큐만 하고 있지만 양자 전체를 보고 투자한 거니까 또 그렇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차트를 안 보고요. 그냥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진짜 있는지 그걸 잘 유지하는지를 보고 그것보다 싸다면 사고 비싸지면 팔자 이런 약간 현명한 장기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뭐 한국인 주주들을 끌어들였다, 너무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눠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인수합병설이나 이런 거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비단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공부하는 방식을 다른 분야에 접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